안녕하십니까. 만화사를 사랑하는 만화가 진빼입니다. 자, 사진이, 이게 뭐죠? 군인인가? 이게 뭐죠? 정치인인가? 이게 수염이 되게 멋있는데,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대화 시절 최초의 만화를 만든 사람이라고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한번 시원하게 풀어주실 분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만화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실 만화계 지식 자판기, 닥터케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이 사람이 일본 최초의 만화가는 아니고 일본 최초로 만든 사람이라고요? 동아시아 최초죠. 아. 동아시아 최초의 1862년 요코하마에서 만든 재팬펀치라는 일본 최초의 만화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재팬펀치가 하나의 잡지인데 그 잡지를 만든 사람이죠. 그러면 이 찰스 위그먼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찰스 워그먼. 위그먼이 아니에요. 네네. 찰스 위그먼. 워그먼. 워그먼. 네네. 네. 찰스 워그먼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찰스 워그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찰스 워그먼은 이제 영국 런던에서 1832년에 태어나서 요코하마 일본인 거주지에서 저페펀치라는 만화 잡지를 만들었는데 원래 이제 그 세계 최초의 풍자 만화 잡지 펀치라고 있어요. 영국에서 나왔던 거. 거기에 이제 주일 특파원으로 가서 옛날에는 이제 사진도 있지만 사진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진이 많이 쓰지 않았으니까 풍자 만화를 그려서 보내주면 그게 이제 하나의 기사, 물론 조그만 글도 들어갔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만화를 그려서 특파원 노릇을 했던 사람이죠. 예. 만화가를 특파원처럼 해외에 파견해서 만화를 그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뿐만이 아니고 아프리카니 중국인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파견된 사람이 바로 찰스 워그먼입니다. 우리가 이제 근대 만화를 다룰 거잖아요. 계속. 네네네. 사실 근대 만화하고 하면 현대 만화도 있고. 네네. 그러면 근대라는 이제 개념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아야 네네. 우리가 이제 근대 만화 범위를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닥터 K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근대라고 하는 개념을 어느 정도 범위로 좀 봐야 될 것인가?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가장 일본의 경우는 이제 흑선 충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흑선. 그러니까 흑선. 검은 배의 충격. 흑선 누가 끌고 왔나요? 그렇습니다. 1853년에 오케이. 그 이제 일본의 도쿄만에 막부 시절에 이제 미군 제독 페리가 이제 검은 함선을 끌고 그게 왜냐면 이게 그림도 있어요. 너무 충격했던 게 어마어마한 그 군함이 도쿄에 들어오니까 일본 사람들이 너무 놀라갖고 자빠졌죠. 신기하네요. 그 도쿄로 왔네요. 그게 또 해필 딴 데 올 수도 있는데. 알고 왔겠죠. 알고. 자, 그래서 거기 뭐 정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강제로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일본의 이제 메이지 유신까지 이제 문물이 개항이 되면서 아마 근대화의 시초가 아닌가. 그리고 결국 그때부터 100년간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일본은 부국강병을 해서 제국주의 침략의 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깃발 꽂고 막 네, 일 꽂고 막.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네네. 닥터 K님께서 아까 찰스 워그먼. 네. 워그먼. 자, 워그먼이라는 영국 사람이 일본에서 잡지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좀 갑자기 드는 생각에 그러면 그래서 일본의 최초의 만화라고 하면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이 경성에서 만화책을 냈어.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의 만화는 일본인이다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너무 속상하지 않을까요? 많은 학자님들께서 조선 만화라는 이제 한일병탄 이전에 경성에서 발행된 일본 사람을 위한 책을 한국 최초의 만화라고 해야 되는 주장이 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사람인데요. 왜 그러느냐? 조선 만화는 일본어로 된 일본 사람을 위한 책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찰스 워그먼도 외국인 거리 요코하마에서 영어로 해서 거기 외국을 낸 책을 맞아요. 그렇게 보면 조선 만화도 그런 정당성을 부여받아요. 하지만 뭐가 틀리냐? 찰스 워그먼은 저펜펀치를 통해서 책을 내고 나서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각성을 했어요. 그 수많은 유사 잡지가 나왔고 수많은 풍자 만화가 생겼고 실제로 많은 만화가들이 작가들이 그 밑에 가서 배워서 풍자 만화 배웠다는 거죠. 실제로 찰스 워그먼의 저편 만화가 일본 만화와 일본 작가에게 영향을 끼쳤는데 조선 만화는 이거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조선 만화는 더군다나 풍자 만화가 아니고요. 조선의 풍습을 그 제국적 시선에서 예를 들면 조선 사람들은 더럽다. 조선의 변수는 왜 이렇게 뭐 이렇게 깔보고 제국주의 입장에서 보는 약간 그런 풍속지 제국주의 입장에서 본 더럽다고 우리 보고. 아니 이제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흥미 위주로 일본 사람에게 파는 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르죠.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너무 좋은 질문이었어요. 네,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사이다였죠. 사이다. 네. 네, 시원하죠. 네. 자, 그러면 저기 그 찰스 워그먼은 일본을 되게 좋아했나 봐요. 그 정도 아니면 뭐 이 정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19세기 말의 유럽 화가들이 인상파들이 일본의 우키요에 꽂혔듯이 다수의 서구 사람들이 일본 문화에 매혹됐듯이 사실 일본 문화가 서구 사회는 매주 오리엔탈적인 판타스틱한 문화였기도 하고 또 이제 일본 사회가 그렇게 홍보도 했고 또 일찍 문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워그먼 입장에서는 뭐 조선과 청나라보다는 좀 더 생활학이나 이제 여러 가지 활동에 편했을 것이고 또 살다 보니 마음에 들었겠죠. 그래서 결혼도 일본 여자랑 했었고 일본 여자랑 죽는 것도 욕구하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본을 사랑한 남자가 아니었을까. 오늘 당시 그러면 일본이 그렇게 또 서양인들한테 홍보를 잘했나 봐요. 잘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뉴욕에 뭐 사절단을 가신 분들이 간 사람들이 뭐 그 사무라이 복장을 하고 칼을 차고 일부러 그 뉴욕 거리를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사람들은 좋아하는 걸 알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왜 이렇게 좀 동양적으로 생긴 얼굴을 좋아하듯이 일본 사람들이 퍼포먼스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포장을 잘하죠. 포장. 이 그림은 뭐죠? 이게 바로 그 재팬 펀치입니다. 표지입니다. 이게 재팬 펀치. 읽어보니까 여기 더 재팬 펀치. 위에가 후지산인가요, 저게? 무길기 같네요, 저 위에 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태양이 일본이 자랑하는 어떤 그 상징이니까 찰스 워그먼이 이 안에 일본의 상징을 다 담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저기 밑에 보시면 그냥 사무라이가 칼을 차고 있고 양쪽에 학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소나무, 대나무가 있고 일본, 동양 뭐 이런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있죠. 그 그림을 보니까요. 저 사무라이 코가 좀 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서구 문물을 받아들인 거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탱구라고 있어요. 일본의 귀신 큰. 뭐 그거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뭐 해석에 따라 틀릴 것 같아요. 다음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워그먼이 그린 건데 저 영어가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근데 익스체인지 교환. 저 오자 아닌가? 아닙니다. 익스체인지. 익스체인지 C구나. 익스체인지. 오셨나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아닌데요. 익스체인지. 네네. 교환이라는 뜻이네요. 네네.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네네. 저기 있는 그 흰색 수염 난 사람이 코도 길고, 근데 저 모자에 문양이 있어요. 네네. 제가 저걸 봤거든요. 저 얼마 전에 제가 무슨 그림을 그리다가 저기 그렸는데, 저기 제정러시아 무슨 로고, 맞죠? 앞에 저 별인데, 저 별은 약간 저기 이스라엘 별 같아요. 이상하네. 아무튼 그리고 저 반대쪽에 있는 건 배에 흰 점이 있고요. 안에. 그 다음에 일본 그 해가 이렇게 뜨고 있고 보니까 저 일본 사람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러시아 사람과 일본 사람에는 네. 아리가또와 러시아 인사가 있고요. 네네. 이 섬을 이제 교환을 하는 건데요. 네. 저거는 이제 그 1875년에 네. 러일 조약을 이제 그린 거예요. 러시아가 사할린을 일본이 쿠릴리오트를 교환한 내용인데 아직도 북방 사계섬에 대해서 러일이 요즘에 싸우고 있잖아요. 바꿨으면 끝나는 건데.
이제 계속 이제 문제가 되고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이제 문제가 됐고 근데 이제 여기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일본 사람이 보시면 이제 안경을 쓰고 있고 이빨이 튀어나오고 수염이 좀 났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의 가장 만화사의 권위자이신 시미즈 이사오 선생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마 저 때부터 이빨이 톡 튀어나오고 토끼 이빨처럼 안경을 쓴 뭐 그런 이미지가 고착화된 게 아닌가 뭐 약간 이제 그런 평론도 하셨죠. 예. 그 아무튼 뭐 일본을 사랑하는 미국이긴 한데 워그만. 네, 잠깐 워그만. 일본을 사랑하는 워그먼이지만 또 이렇게 정보를 좀 까다니 시사 또 만평하시는 분은 뭐 깐다기보다는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리는 거니까요. 아무튼 이런 그림도 역사나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배경 지식이 있어야 또 그림을 또 만평을 충실히 또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다트 K님이 생각하시는 찰스 워그맨에 대한 만화사적 의의를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1861년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의 특파원으로 부임한 이후에 나름대로는 일본의 정치 역사적 사건들을 취재를 했고 또는 이제 현지에서 만화 잡지도 만들고 수많은 만화가들 양성하고 또 이제 일본의 다양한 풍속 같은 것도 이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일본 만화에 끼친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고 또 오죽하면 수많은 만화가들이 그때는 만화 영화 정책이 안 됐으니까 펀치를 이제 폰치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만화가를 폰치애는 이제 그림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폰치애라고도 불릴 정도로 상당히 이제 영향을 끼쳤다. 찰스 워그먼이 최초의 만화에 만든 사람이긴 또 하지만 일본 만화에 끼친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일본 최초의 만화가는 일본인이 아니고 영국인 찰스 워그먼이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첫 시간인데요. 우리가 만화를 좀 역사를 좀 알고 만화사를 알면 우리가 이제 걸어온 또 미래를 또 알 수 있고 그래서 또 오늘 뭐 첫 시간 뜻깊은 것 같습니다. 출연료는 아니요 출연 아닙니까? 저도 아무도 안 바꿨는데요. 왜 해요? 아니 여기 보시면 요 닥터 K님과는 관계없는 요걸로 하겠습니다. 관계없는 요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